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낸다고 하니까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비아파트 기피 심화를 완화시키거나 누그러뜨리는 그런 대책을 낼 겁니다. 6월에도 사실 냈었고 실효성이 좀 없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입 임대나 건설 임대 늘리겠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물량이 조금 부족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물량을 담아서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낸다고 하니까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전에 대책을 내겠다는 것이 지난주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자료였던 것 같고요. 강남 3구하고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이제 서울 고가주택군 지역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전전주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오셔서 그 서울 주택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화될 수 없다, 막 그런 발언을 했는데 곧바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의 매매가 강세가 임대 강세에서 나온다고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임대 강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부세랑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게 그 7월 초에 있었던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 용산의 뭔가 그 입맛에 맞게 잘 이렇게 추진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이제 신임이 두터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썼기 때문에 뭐 우리 채널에서는 좀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조금 세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임대시장 안정화에 마치 임대차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해서 기사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 국토부의 임차료 강세 뷰는 어디에 있냐, 그 원인 분석은 어디에 있냐, 이거는 인터뷰 전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도입된 거니까 그냥 폐지하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 임차료가 중요한데,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55주 동안 올랐지만 총량으로는 5.4%밖에 안 올랐고, 그 전 68주, 22년부터 그 전 68주 동안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9%만큼 내린 거라서 이제 하락해서 약간 올라오니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전세가 오른 거는 전세 사기와 임대차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큰 원인은 전세 사기 영향이 크다, 이렇게 7월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박상우 장관이든 주택도시실장이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현 임차료 강세의 원인은 전세 기피 현상, 전세 사기발, 비아파트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임대차법은 도대체 왜 폐지하자고 말하냐면은, 임대차법 만기 물량이 이제 24년에 남은 걸 보니까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값 올려받으면서 이제 4년치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내년에는 거꾸로 21년에 전세가 가장 비쌌거든요. 21년 전세가 가장 비쌌는데 내년에는 25년이니까 플러스 4년 차죠. 그러면 갱신 때 이제 역전세 가능이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없애자고 하냐면 요건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 하기엔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대요. 무리가 있는데, 근데 올라갈 때 얘가 좀 더 오르게 하더라. 그러니 부작용이 있어서 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임차료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임차료가 올라가는 환경은 비아파트 기피 현상인데, 그 비아파트 기피발 임차료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4년치를 선반영하면서 한 방에 올려버리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폐지하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택시장 매매 강세는 전세가 강세에서 오는 건데, 전세가 강세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은 큰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고, 전세 사기는 결국은 비아파트 기피예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기피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임대차법 폐지하면은 뭐 전세난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걸 폐지하지 말자, 이런저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 임대차법 폐지가 전세가 강세의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은 이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에 오른 거는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인데, 임대차법 2년, 입법 4년차 영향은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간 측면이 있고, 임대차법 폐지돼도 큰 폭의 전세 가격 변화 없을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114에서도 이런 인터뷰를 조선비즈랑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발언이 제일 중요하다 치면은요,
이분도 그냥 전세 사기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계산해 놨지만 서울에만 24만 호 이상의 그 빌라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했고, 그건 엄청난 물량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크게 발생을 했고요. 6억 원이나 9억 원 이하 그런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올렸던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강세는 초고가에서 오는 거니까, 초고가 시장이랑 이 시장은 조금 다른 시장이지만은 그 초고가 시장은 자산 시장이랑 연계해서 보시는 게 맞고, 중저가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쪽에 매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밑을 받쳐주니까 이런 주택들을 처분하시는 분들의 그 처분 소득이 나오면서 이제 마용성으로 넘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2년간 전세가에 오른 거에 대해서는 7월에 이미 답을 밝혔죠.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비아파트 기피, 아파트 전세선으로 이어지는 수급 불균형, 이게 가장 크고 시장금리 인하가 두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빌라 기피 심화에 대해서는 요즘 8월 들어서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어도 안 산다.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이나 수요가 곤두박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봤는데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랑 매매가를 그려보면 이거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지수가 녹색이고 파란색이 매매가 지수인데 늘 이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라는 게 임차료고 임차료는 부동산 가치의 근간이니까 결국에는 전세 시세랑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비수도권 보시면은 그냥 거의 그냥 똑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매매에서는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전세에서는 녹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세선과 매매선이 지수도 거의 동일해서 서울은 그래도 벌어지기라도 하지,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매매 시세가 올해 들어서 조금 빠지는 거는 전세가 좀 약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도 비아파트 기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세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시장 전체의 수요가 조금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보면은 동행을 하지만 그 레버리지는 그 매매가가 훨씬 이게 큰데, 왜냐하면 서울은 결국 전세 시대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서울의 멀티플이 크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가 만약에 1,000만 원 변하면은 서울에서는 매매 시세는 2,000만 원 변해요. 거의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은 매매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죠. 이게 피크 시점이 몇 배였냐면은 작년 말이었는데 작년 말에 1.9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전 데이터가 없어서 이걸 못 그렸는데 서울의 멀티플 고점은 이미 찍었고요. 지금은 이제 멀티플이 1.9배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의 매매 가격을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구마다 동네마다 단지마다 다르지만 서울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멀티플 고점이 1.9배였고요. 마치 주식으로 치면은 PBR 밴드 차트의 그 상단이 1.9배고 그 다음 바닥은 1.4배였거든요. 그래서 1.4배에서 1.9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서울 아파트의 밸류에이션인데 1.9배는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좀 찍었고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밴드가 조금 멀티플이 내려왔는데, 근데 전세 시대가 결국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매매가가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봤을 때, 왜죠? 둘은 동행하니까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동행하니까 결국 주택시장 안정의 시작은 늘 전세에서부터 오고, 전세 시세 안정화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매매 시세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생각하는 비아파트 기피, 이 전세 사기 영향으로 이번 달에 대책 나온다 했잖아요. 결국은 비아파트 기피 심화를 완화시키거나 누그러뜨리는 그런 대책을 낼 겁니다. 6월에도 사실 냈었고 감정평가사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냈었고 실효성이 좀 없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입 임대나 건설 임대 늘리겠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물량이 조금 부족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물량을 담아서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래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강세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소위 다음 대선 27년 대선 있을 때까지는 뚜껑 열렸고 뭐 악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냥 늘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그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있고, 그 핵심 요인이 전세 가격이고, 전세 가격 물론 금리 영향을 받지만 월세와 금리에서 월세 부분에서 2년간 너무나 차별적인 그런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 이례적으로 이제 셌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의 이런 마켓은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네프콘에 글을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네프콘 좀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달 결제하시면은 다음 달 무료인 그런 쿠폰이 자동으로 계정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결제되니까 한 달 가격으로 두 달을 보실 수가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8월, 9월이 조금 중요한 달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프콘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차제에 구독하시면은 저한테도 좋고, 일단 뭐 그 구독하신 만큼 소름국시 영상부터 엑셀까지 쭈르륵 다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